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이혜경 리더님께서 이제 꿈에 대한 꿈을 왜 가져야 하고 꿈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실은 듣고 학습도 하고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도 2월 초 이제 2월 달 시작하시면서 목표 아마 잘 설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목표가 또 우리 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또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제목을 꿈을 숫자로 바꾸는 힘이라고 이렇게 좀 해 봤어요. 근데 우리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좀 '잘 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가도 사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잖아요. 또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냥 열심히는 안 될까?' 사실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해 보게 돼요. 리더님들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근데 '나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항상 비슷할까?' 지난달과 내가 이번 달에도 내가 정말 내가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늘 결과는 제자리인 느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성실하시거든요. 아메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열정이 향하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열정적인 쳇바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달 초가 되면은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다잡잖아요. 좀 잘해 보 '이번 달만큼 내가 좀 더 다르게 해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를 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열정적인 쳇바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힘을 쓰지만 애를 쓰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향이 없어서 결국 제자리인 상태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게 바로 목표라고 합니다. 성공의 나침판은 목표인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려고 그렇게 채찍질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그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표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 보면 나침판이 있으면은요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요. 좀 더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쵸? 중요한 건 다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했을 때 그 목표에 도착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도착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길을 잃을 거니까요.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오늘은 좀 의욕이 있다가도 사실 내일은 괜히 위축이 되는 그런 환경에 휘둘리게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흔들리게 될 때가 있고 또 감정에 사실 흔들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기분 좋을 때 세우는 다짐이 아니라 기분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핀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점이다.'라고 목표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스마트 목표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 목표 설정을 좀 더 편안하게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목표를 잘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음. 먼저 보면은 이게 스피스픽이라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얘기할 때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잘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울 때는 예를 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달성 아니면 SP 달성 PT 달성처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하대요. 이름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대요. 이름이 있으면 목표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손이 잡히는 계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보자. 성공하고 싶다." 사실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뇌는 이 말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를 모른대요. 반면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달성처럼 이름이 있는 목표는요, 행동을 바로 떠올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름을 명확하게 어 세우는 게 좋고요. 그런데 또 이름만 있어도 안 되죠. 부족하죠. 그래서 measurable이라 그래서 측정 가능한, 숫자로 확인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숫자는 되게 정직해요. 그쵸? 되게 차갑습니다.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뭐 PB라든가 아니면 미팅 횟수, 또 신규 소비자 수처럼 누가 봐도 같은 해석이 가능한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 스스로를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되게 자책하는 게 사실 있어요. 그죠? 막연히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정리를 해 두면 내가 어느 정도 움직였고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게 되고요. 그리고 막연히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그 숫자를 보고 채우면 되는 거고, 미팅 횟수가 부족하면 미팅을 더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세울 때는 측정 가능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액션 오리엔티드는 행동에 집중하기입니다. 이 결과는 사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달 내가 결과를 내야지.' 이것보다는 오늘 한 사람에게 제품을 알리기, 이런 것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목표를 지속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행동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타임 바운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이라는 말은 사실 마음은 되게 편해요. 그쵸? 그런데 행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나 분기, 이번 달처럼 끝이 정해진 목표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움직일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목표를 이뤄내겠다라는 기한을 정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목표를 좀 더 어렵지 않게 좀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로 목표를 한번 세운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목표를 세운다고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개별 레그 3%,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명확하게 그죠 명칭이 되어 있고요. 측정 가능한 3 가지 지표를 만들었어요. 레그 3% 이상 3 개를 만드는 거. 그쵸? 그리고 개별 그룹 PB가 120만 PB, 그리고 신규 소비자 월 5 명.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오늘 뭘 해야지.'라는 고민이 사실 좀 주는 거죠. 왜냐하면 새 레그를 내가 3% 이상 만들려면 반드시 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사실 처음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하지만 이건 오늘 당장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숫자 덕분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 볼까? 또 오늘은 어떤 대화를 해 볼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궁리하고 내가 행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100% 통제할 수는 없지만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의 숫자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절 가능한 행동에 집중할 때 이렇게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는 우리를 뭐 어떻게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의 행동을 좀 더 편하게 정리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매일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을 하시다가 거절에 흔들리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루틴입니다. 이 감정의 기복을 잡아주는 방패가 사실 우리가 루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결과에 마음이 먼저 가요, 사실은. 하지만 결과만 바라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게 돼요. 왜냐하면 빨리 오지 않죠, 결과가 내 맘대로.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결과보다도 루틴이 이거든요. 아주 그 루틴, 사소한 루틴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정말 그게 굉장히 크게 그 반복이 사업은 결국에는 어떤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10분 정도 제품 공부를 한다든지 주 3회 미팅을 간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사실 거창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매일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은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사실 이 반복도 사실 지키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쵸? 유지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내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림 빌딩 시각화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늘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지속해 나가는 거. 그래서 반드시 목표는 머릿속에만 있으면 쉽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한대요. 이것들이 시각화되어 있으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삶을 꿈꾸는지 다시 떠올리게 해주고요. 다시 확인시켜 준대요. 그래서 우리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라도 우리들이 또 드림빌딩 만든 것들을 좀 시각화 시켜가지고 저장해 놓으시고 매일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또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잘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목표를 지속해 나가는 힘,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소거든요. 의지는 누구나 떨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그때 혼자 버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스폰서님의 상담, 스폰서님께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좀 준비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팀 미팅에서는 혼자 버티지 않게 해 주잖아요. 함께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뛰게 만드는 게 또 팀 미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응원과 독서로 다시 내가 흔들리지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긍정적인 정보로 마인드 세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작은 승리의 축하. 이거는 바로 큰 목표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 늘 부족한 나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 루틴도 있고 시스템 안에도 내가 조인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미팅 혹은 정말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은 나.' 그런 나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목표를 잃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쪼끔 더 크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이런 거죠. 시각화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작은 승리 또 나를 축하해 주는 거 아주 작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는 우선순위.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방해되는 사소한 것들을 가감히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아메 비즈니스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복제입니다. 어 파트너는 리더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요. 리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기준을 잡아가는지 그 기준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리더일 필요는 없지만 다만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또 그 모습 자체가 충분히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탱커하죠. 루틴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시스템 안에서 어 목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탱고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탱고화를 올바른 모습으로 해 나가는 거 그런 모습들이 파트너에게 그대로 복제가 된다면 정말 파트너에게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 그런 훌륭한 코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리더의 그릇이 사업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좋은 제품을 써 보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기술을 또 시스템 안에서 배우셔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참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하지만 힘들죠, 거절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그 탄력성을 좀 더 키우시는 것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DCA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랜, 그리고 행동, 그다음에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점검하시는 거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수정해서 다시 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오지만 그럴 때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한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피드백 받고 실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인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목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플러그인하고 스폰서님과의 상담, 그리고 성장을 기록하는 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목표 관리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리더님께서 쪼끔 인제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봤습니다. 드림 빌딩 시각화해 보시고 제품 공부, 체험, 미팅,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빈도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나의 행동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미 사업의 단계별 목표. 네. 이거는 리더님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정말 우리의 여러분의 어떤 한계를 정하는 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도구로서 잘 활용해 보시고 잘 설정하셔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나침판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